예, 경영통계 그 동영상입니다. 가설 검증입니다. 이제 통계에서 통계적 추론과 가설 검증이 가장 중요하죠. 통계적 추론은 범위를 추정하는 거고, 가설 검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난 동영상에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설명합니다. 귀무가설이 뭡니까? 귀무가설이란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우리는 대립가설을 더 추구합니다. 대립가설을 더 추구하는 바입니다. 단축검정이란 하나가 다른 것보다 크다. 뭐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 지표가 더 좋다, 이런 게 단축이고, 그러니까 귀무가설의 경우는, 아니 단축검정의 경우는, 귀무가설은 미국과 한국은 경제 지표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한국의 경제 지표보다 더 크다. 뭐 이런 거고, 양측은 이제 미국과 한국은, 귀무가설은 미국과 한국은 경제 지표가 동일하다.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미국과 한국은 경제 지표가 동일하지 않다. 보통은 양측을 많이 씁니다. 양측. 단축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여자대학교가 모 대학교보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토익 점수가 모 대학교의 학생들보다 평균 토익 점수가 더 높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예전에.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서울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의 평균 토익 점수와 다른 학교의 평균 토익 점수가 동일하다. 두 번째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토익 점수와 다른 학교의 평균 토익 점수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된다. 양측 검정이란 이제 0.05로 할 때 95% 신뢰 수준인 0.05인데 양쪽으로 하니까 0.025씩 해서 하는 거죠. 통계적 오차.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오차가 생기는 것은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이건 이제 저번에 설명을 했고. 검정 통계량. 모수에 대해서 설정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가설 검증하고 우리는 모집단 분표 통계량을 구해야 된다. 모집단에서 출된 표본에서 계산된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른다. 검정 통계량이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검정에서 표본에서 출시된 표본 통계량을 의미한다. 주로 모평균에 대한 검증을 깨는 표본 평균의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그냥 하는 거죠. 모수가 있는데 표본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통계량을 하죠. 검정 통계량은 표본에서 뽑아서 계산한 통계량이다. 이렇게 된 거죠. 검정술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방식은 이제 수업 시간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온라인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귀무가설, 대립가설 설정을 하고 나서 검정 통계량, 뭐 우리가 일단 신뢰 수준을 설정하고, 알파는 보통 0.05, 0.01은 잘 안 쓰고, 0.00도 잘 안 쓰고, 알파는 0.05, 그다음 테스트 수도 결정하고, 그다음 디시전 룰을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계치, 크리티컬 밸류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5줄. 임계치,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란 귀무가설을 채택하거나, 임계치, 크리티컬 밸류란 귀무가설을 채택하거나 혹은 기각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점을 의미한다. 가설 검정이란 가설이 맞는지 혹은 틀린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한 검정 통계량의 값을 보고서 귀무가설이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기준 수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임계치이다. 임계치란 귀무가설을 채택하는데 드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제 얼마 이상이 되면서 이게 이제 테이블에서 나오는 거죠. 테이블에서 이제 보통 이제 t-테스트 같으면 t 분포를 보고 자유도를 보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나와서 얼마 값보다 적으면 이거는 귀무가설이 채택이고, 얼마 값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기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정규칙, 디시전 룰이란 우리가 검정 통계량과 테이블 수치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크거나 적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어느 쪽이 더 적거나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크거나 적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임계치, 여기 앞에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뭐냐?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우리가 계산한 calculated valu라 그래요. 미국에서 주로 calculated value. 우리가 계산한 값. 임계치란 뭐냐? 테이블 밸류. 테이블에서 나온 거.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계산한 값이 테이블의 값보다 적으면 보통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이 테이블의 값보다 적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주로 보통은 기무가설 기각하고 대립값을 채택한다. 그럼 동일하면 어떻게 하냐? 동일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기각을 못 하죠. 또 이퀄일 경우에는 그냥 이퀄이면 딱 0.0일 때인데 이퀄인 경우는 잘 안 나오죠. 그건 SPSS가 디시전을 내리는 거니까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이 테이블의 값보다 적으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계산한 값이 테이블의 값보다 적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그러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억하게 되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계산한 값이 테이블에서 나온 표의 값보다 적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우리가 계산한 값이 표의 값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결정규칙이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측검정보다 양측검정. 단측이나 강측이나 똑같은데, 단측으로 할 경우는 이렇게 T분포나 정규분포에서 한쪽으로 몰려간다. 0.05일 경우는 한쪽이 0.05가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0.05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쪽으로 0.05가 될 수도 있고, 0.05의 값이 되는데, 양측일 경우는 0.05를 2로 나눕니다. 0.05가 됩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0.02, 플러스 쪽으로 0.0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는 대칭 상태로 했죠. 대칭이면 가운데죠. 그럼 가운데를 갖고 0.5죠. 0.5. 양측 검정일 경우에 0.5면 왼쪽으로 0.475가 채택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0.05가 기각력입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0.475가 채택력, 그 다음에 0.05가 기각력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0.475, 오른쪽에 있는 0.475 더하면 0.95가 되죠. 0.95가 채택력입니다. 채택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채택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0.9 안에 들어가면 채택이고, 기무가설이 채택이고, 0.9를 벗어나면 기각이 됩니다. 보통 유의 수준을 0.05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단측 검정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0.05의 유의 수준이 나타나고,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0.05를 2로 나누어서 0.05의 유의 수준이 나타난다. 유의 수준은 T분포나 정규분포에서 임계치를 찾아내는 데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유의 수준은 이 시그먼트 레벨. 이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95% 신뢰도 안에서 95% 신뢰도로 가면 0.05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죠. 95% 신뢰도 안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계산한 값이 이게 우연히 나온 값이 아니고 어떤 체계적인 뭐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나온 건 차이가 있는 점들을 모르죠. 미국과 한국의 경제지표가 예서 퍼캐피타 개인별 GDP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오케이? 이럴 수 있대요. 동일할 수가 있죠. 미국과 한국이 개인별이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연적으로 해가지고, 우연적으로 해서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왔다.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연적인 변화를 랜덤 베리에이션이라는데,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 베리에이션이 생겼다. 그 시스테마틱 베리에이션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우연이 아니고 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Random Variation, Random, R-A-N-D-O-N, Variation, V-A-R-I-A-T-I-O-N. Random Variation은 우연히 생긴 변화의 어떤 특성 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Systematic Variation, S-Y-S-T-E-M-A-T-I-C, V-A-R-I-A-T-I-O-N. Systematic Variation은 체계적으로 생긴 겁니다. 체계적인 경우를 쓰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체계적으로 생긴 것을 우연히 생긴 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크다는 얘기는 우연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뭔가가 뭘 만들었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체계적으로 뭔가가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뭔가가 뭐를 만들었다. 이게 체계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값이 나오게 되면 이건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베리에이션이 랜덤 베리에이션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는 얘기. 차이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검정 통계라. 계산한 값과 테이블 값, 테이블 밸류를 비교했을 때, 표값을 비교했을 때 계산한 값이 표값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한 값이 표값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산한 값이 표값보다 작으면 우리는 기무가설 기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럼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유의확률 P-밸류.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유의확률이랑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걸 P-밸류 어려워 생각. P-밸류란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차이가 있거나 관계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통계적인 기준점을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P-밸류가 우리가 유의 수준은 보통 0.05, 알파가 0.05로 할 때, 신뢰도 95% 했을 때 알파가 0.05일 때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P-밸류가 0.05보다 작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체계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변화. 이걸 P-밸류가 0.05보다 크면 이건 우연히 나온 겁니다. 우연히 나온 걸 따라서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더 쉽게 얘기했다. 우리가 알파를 유의수를 0.0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P-밸류를 계산을 해. 계산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해요. 이게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P-밸류가 0.05보다 크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P-밸류가 우리가 계산한 그 값입니다. 한번 일단 뭔지는 알아봅시다. 검정의 결과 기무가설의 기각력. 결론적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 즉 대립가설 선택하는 기준 영역은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선택의 경계선을 유의 확률 또는 P-밸류라고 한다. 가설 검정의 결과는 거의 모두 컴퓨터 패키지 P-밸류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의 확률은 실제로 주어진 자료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보다 더 아주 극단적인 값을 말합니다. 이때 극단적인 값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다. 이렇게 됩니다. P-밸류라는 것이 체계적인 나올 수 있는 값의 결과치를 수치로 표현합니다. 수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일단 그건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거고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다시 쉽게 앞에서부터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계산한 값이 표에서 나온 값보다 작으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한다. 두 번째, 계산한 값이 표에서 나온 값보다 크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밸류. 우리가 P-밸류가 컴퓨터에서 나온 P-밸류가 보통 경우에 0.05보다 크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한다. 반대로 P-밸류가 계산된 캘큘레이터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의확률의 일반 엄밀한 정의는 자료에 바탕하여 검정 통계량을 계산했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최소의 유의수준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P-밸류가 크면 체계적인 것이 나온 거다. 더 쉽게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밑에 세 줄. 잠깐 읽어보시죠. 무슨 말인가?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라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시험 문제 있죠.
중요한 거를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유의확률이 P-밸류가 0.037이면 유의확률이 0.037이면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지만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P-밸류가 0.037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작죠. 따라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0.037이면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런데 유의수준 1%가 쳐요. 그럼 0.037이라는 게 3%죠. 0.037이 3%죠. 그럼 3.7%죠. 그러니까 P-밸류가 3.7%면 유의수준이 5%일 때는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유의수준 알파를 1%로 규정을 했어. 그럼 유의수준 1%에서는 P-밸류가 0.037이니까 더 높죠.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을 못하죠. 이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올라와서. 검정 통계량이 테스트 스토스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한 값. 그러니까 인계치가 이제 테이블에서 나온 값. 이걸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비교하는데, 그거 이제 P-밸류를 비교해서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P-밸류가 0.037. 다시 말해서 3.7%야. 근데 우리가 5%라고 우리가 유의수준을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P-밸류가 0.037이야. 0.037은 3.7%야. 3.7%는 5%보다 작아요.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 유의수준을 아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의수준 0.01로 했어. 1%로 해놨어. 계산한 것은 0.037, 3.7%인데 우리가 정해놓은 건 1%야. 3.7%가 1%도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따라서 귀무가설이 어떻게 됩니까? 채택입니다. 채택. 더 쉽게 얘기죠. 제가 좀 전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계산한 값이 테이블 값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채택이다. 두 번째, 계산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기각이다. 끝났죠? 두 번째. 우리가 유의수준이 계산한 그래서 나온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면 보통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계산한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두 번째 그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한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면 우리가 정해인 게 0.05로 정했어요. 0.05보다 크면 채택을 하고 0.05보다 작으면 기각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0.01로 정했어. 그렇으면 어떻게 되냐? 0.01보다 크면 채택을 하고 0.1보다 보면 기각을 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유의수준이 알파 0.05라고 해놨어. 유의확률이 0.037이면 3.7%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0.05보다 작으니까. 그러나 유의수준이 0.1이야. 0.001에서는 0.037이 0.01보다 작죠. 아니 0.01보다 크죠. 따라서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채택.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에스페소스를 이용한 가설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에스페소스 처음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이 있고 여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분석 여기요. 분석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이 다 나오고 테이블만 볼 줄 압니다.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통계학을 옛날에는 계산을 많이 하는데 계산을 전혀 안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연봉이 0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더 쉽게 여기 1포변 검정이고 유의 확률이 얼마인가요? 0.001이죠. 0.001. 0.001. 이 얘기는 뭡니까? 0.001. 우리가 지금 유의 수준이 5%라고 0.05라 그래요. 0.05. 유의 확률이 0.001이야. 이게 0.05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작죠. 그러면 우리는 귀무가설 어떻게 됩니까? 기각. 따라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봉이 0이 아니다. 연봉이 지금 0이라고 했어요. 근데 연봉이 지금 평균이 52,263이야. 52263. 귀무가설은 연봉이 0이다. 대리가설은 연봉이 0이 아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52,263이고 표준 분석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하여튼 이게 샘플이 적으니까 이제 30개죠. 티켓을 하고 이 자유도는 뭐냐? 자유도가 29죠. 요거 어떻게 29냐?
샘플이 몇 개입니까? 30개죠. 30개 빼기 1이 얼마입니까? 29죠. 30개 마이너스 1이 29입니다. 자유도 나중에 설명할 텐데 분산 분석에도 전부 자유도는 n-1입니다. n-1. n이 뭡니까? 샘플 수. 우리 어떤 평균을 구할 때 쭉 어떻게 구합니까? 쫙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죠. 그때 그 n의 그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는 왜 n을 쓰는데 여기는 n-1을 통계학에서는 n-1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잘 안 쓰는데 그 수치가 많아지면 그게 뭐 n을 쓰나 n-1이 100만 개가 되면 n을 쓰나 n-1의 차이가 없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n-1입니다. n-1이 뭐냐? 자유도라는 게 자유도의 개념이 뭐냐? 30명이 있는데 내가 29명을 다 불러내. 그럼 마지막에 한 명은 그 사람이죠. 맨 마지막 사람은 결정권이 어땠냐.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학생들한테 내가 지금 사과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 3명이 나오세요. 빨간 거, 검은 거, 노란 거 3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학생이 선택해서 빨간 거, 다른 학생이 검은 거 선택해서 마지막 학생은 선택권이 무조건 노란 거 가져야 되죠. 자유도가 없죠. 자유도는 뭡니까? 자유도는 3명 중에 2명, 3-1, 2명만 자유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요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